과기정통부는 9월 25일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0차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많아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정도 개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원래 전통적인 거는 사실 이제 시민들 자체에서 발생을 했지만 지금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보는 세계 경제 매보세, 오늘도 인공지능계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계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과 역사적인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이죠. 9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제시한다.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거죠. 국무회의 보고도 했고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있다, 살고 있다가 아니라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디지털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심화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심화 단계에 들어가서 영어로는 보통 sophistication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심화가 돼서 특정한 영역에서만 디지털이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이 이제 얽혀 있고요.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다 얽혀 있어서 이제 정교한 디지털 사회로 이제 진입이 되었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디지털 심화 단계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디지털 사회화가 막 이루어졌던 초기 단계에 비해서는 이제 질서가 좀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좀 구축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필요성이 바로 이런 디지털 권리장전의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에도 보니까 롤 게임이 그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네. 또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 사실 디지털 권리장전이 좀 뒤늦은 감도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 비해서. 그래서 디지털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심화 사회의 새로운 질서.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세계적인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글로벌 트렌드예요. 사실 뭐 유럽 이제 대개 선진국들이죠. 유럽 연합이나 또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이제 이런 디지털 새로운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2월 달에 디지털 권리와 원칙에 관한 선언문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또 2022년 10월 달 인공지능 권리장전이라는 청사진을 제시를 했고요. 또 영국은 2022년 7월에 디지털 규제 원칙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이 되게 빠르잖아요. 또 디지털 강국이라고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선진국들이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또 특히 작년 이제 9월 달에 대통령께서 뉴욕 구상을 발표하신 이후에 자, 이쪽 분야를 우리가 먼저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런 세계적 추세 속에서 디지털 선도 국가인 대한민국이 좀 입장을 먼저 표명하고 글로벌 논의에 좀 주도적인 입장을 갖자. 예. 이게 이제 이번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디지털 권리장전, 뭐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영국의 권리장전, 그리고 버지니아 권리장전, 미국 권리장전이 주로 이제 역사적인 혁신기에 이제 시민들의 뭐 인권이라든지 기본적인 권리를 이제 보장하기 위한 그런 선언들이었는데 뭐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시작은 이제 키워드가 권리장전이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들,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기본권들,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될까? 여기서 출발을 한 건 맞아요. 네. 근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인권만 보장돼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국가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제 국제 질서 속에서도 뭔가 요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이 시작은 권리장전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이렇게 좀 약간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또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이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약칭으로 부제는 그냥 디지털 권리장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디지털 권리장전하면 쉬울 텐데 이제 그 뭐 인권이나 뭐 시민들의 그
권리 보호 외에 이제 질서까지 넣다 보니까 이제 네. 디지털 공동 번영사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이렇게 네, 맞습니다. 습니다. 지금 우리 예전에 국어 시간에 김희 독립선언문이 참 어려웠던 생각이 드는데 살짝 제목은 쉽지 좀 않습니다. 부담스럽죠? 네, 네. 그렇지만 내용을 담다 보니까 네. 네.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전체 윤곽 이제 큰 틀부터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 측면에서 보면은 5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원칙 밑에 이제 세부 원칙으로 23개 세부 조항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5개의 원칙을 하나의 이제 장으로 구분했는데 그러다 보면 5개 장이잖아요. 그렇죠. 총괄장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개 장이고 이 총괄장 밑에는 5개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들이 5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8개 조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부분에는 이제 전문이 간단하게 왜 제정을 하게 됐는지 전문이 간단히 나와 있고 이제 본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의 장과 28개의 세부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 5가지 기본 원칙을 이제 구현하는 데서 필요한 어떤 시민들의 보편적인 권리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그다음에 세계 정부, 그다음에 기업들이 어떤 이제 책무 조항을 갖고 있는지도 그 안에 이제 별도의 조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5개의 기본 원칙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위한 기본 원칙 어떤 원칙입니까? 네, 5가지 원칙은 이제 첫 번째 기본 원칙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 원칙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과 혁신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또 디지털 혁신의 혜택은 공동체가 함께 향유하여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안전과 신뢰의 확보 원칙인데요.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원칙은 디지털 혁신의 촉진인데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활용한 혁신을 장려하며 개인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5번째 원칙은 인류 후생의 증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가는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후생 확대와 또 국가 간의 디지털 격차가 있는데 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보편적인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야 된다. 이렇게 5개의 기본 원칙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큰 틀이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5개 기본 원칙별로 이제 세부 항목들이 23개가 제시가 됐는데 오늘 뭐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네. 그 처음 3개의 기본 원칙이 이제 시민들의 권한 여기에 관련돼 있는데 뭐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뭐 앞서서 이제 헌장이나 그 권리 규범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 비교해서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 헌장은 이제 어떤 특징이나 좀 색깔을 갖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미 선진국에서 만들었던 원칙들이나 기준들하고 많이 유사해요. 많이 유사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 기본 원칙 가운데서 첫 번째 3개는 대개 이제 시민들의 권리를 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기본 원칙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와 권리의 보장 안에는 이제 이 세부 원칙 6개가 있습니다. 제가 뭐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가 디지털 접근의 보장, 두 번째가 디지털 표현의 자유, 세 번째가 디지털 다양성 존중, 네 번째가 개인정보의 접근 통제, 5번째가 디지털 대체 수단 요구, 6번째가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독특한 게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5번째 이 디지털 대체 수단 요구라는 건데요.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이 디지털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한테는 너무 편리한 사회가 되지만 이제 잘 배우지 못하거나 좀 거부감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역차별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이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 영역,
국가가 서비스하는 그런 공공 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을 사용할 때는 만약에 이용자, 시민이 나는 그 디지털 방식을 쓰지 않고 아날로그 방식을 원한다. 그러면 제공을 해줘야 된다. 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공민원 서비스에 키오스크를 쓰고 있는데 나는 사람한테 민원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래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또 공무원 면접 시험을 보는데 AI 면접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나는 사람 면접을 보고 싶다. 그래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이 특히 이제 실버 세대나 장애인이나 이른바 이제 디지털 약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해서 이렇게 항목 제목을 따로 이제 디지털 대체 수단 요구라고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민간 영역까지는 이제 요구할 수 없지만 그렇죠. 공공 영역에서는 왜냐면 해야 이제 된다. 그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하긴 지난번에 그 이진수 교수랑 돈가스 집에서 이제 키오스크 이용하는데 뒤에 그 젊은 친구도 있으니까 또 서두르다 보니까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도움을 받았었는데 네. 공공 민원 서비스에서는 요거는 좀 이렇게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본 원칙입니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두 번째 원칙에는 5개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공정 경쟁의 촉진, 두 번째가 디지털 자산의 보호, 세 번째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네 번째가 데이터 접근 보장, 다섯 번째 사회 안전망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세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이라는 부분이 네. 있는데 아마 리터러시란 말을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어야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문해력이죠. 디지털 네. 문해력. 그래서 디지털로 표현된 정보를 모든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생각이나 의도를 디지털로 표현할 때 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춰야겠다. 흔히 말해서 이제 디지털 문맹을 없애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 국민들로 하여금 디지털 문맹을 계속적으로 줄이겠다는 원칙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세종대왕이 이런 마음으로 이제 문맹을 없애려고 한글을 만드셨는데 네. 우리 인공지능계 세종대왕께서 역시 디지털 문맹을 없애겠다고 이렇게 권리장전을 국가가 만드셨습니다. 네.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네. 이건 반드시 네.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기본 원칙이죠. 안전과 신뢰의 확보.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세 번째 기본 원칙에는 5개의 세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두 번째가 디지털 위험 대응, 그다음에 세 번째가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네 번째가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아동 청소년의 보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세 번째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보면 내용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디지털 감시, 그다음에 위치 추적 등의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식별과 추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디지털 사회라고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의 종말 사회 내지는 감시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그 사회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빅브러더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원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8개 조항을 모두 알아보진 못했지만은 굉장히 이제 어떤 그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고 네. 또 우리말의 색깔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디지털 권리장전이 이제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할 겁니다. 홍보하고 이제 논의할 때 우리의 안들을 주로 이제 주도적으로 펼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5개의 기본 원칙, 그 다음에 23개의 세부 원칙을 도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부나 또 정부 출연기관 연구소나 아니면 모든 전문가들이 참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국민들 전체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이제 공론회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터넷의 검색 엔진에 디지털 공론장이라고 치면 이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된 이제 토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이제 beingdigital.kr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론회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기회 되실 때마다 주제가 올라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제 의견을 이제 주시면 좋은데 대개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되게 이제 노측 사측 의견이 다른 것처럼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갈등적 요소가 있는 이슈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이슈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정리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씩 이제 논의가 되면서 정리가 될 건데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이 디지털 권리장전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겪게 되는 갈등 요소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도 잘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디지털 권리장전이 앞으로 그 영국의 권리장전이나 미국의 독립선언문처럼 그렇게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명주 교수님의 보석 같은 방송 참 좋으셨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과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